이덕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 통계 부분에서 산포도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잠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 대표값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그 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중심적인 값, 그 대표값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게 이제 평균이죠. 그죠? 대표값이란 우리가 전체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값이죠. 우리 주로 사용하는 게 평균이었죠. 그죠? 평균은 어떻게 구했는가 보면 자료의 전체 합에서 우리가 자료를 전체 그죠? 합친 값에서 자료의 개수만큼 값을 나누면 그 전체의 어떤 평균치죠. 그죠?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테스트에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수분부표에서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가 보시면 도수분부표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계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범위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값으로도 뭐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가 나눠졌을 때는 값을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 가운데 값, 그걸 뭐라 그러죠? 계급값이라 그러죠. 그죠? 그 계급에 각각 계급값을 구해가지고, 그죠? 그 도수만큼, 도수가 자료의 수죠, 그죠? 만큼 곱해주면 그 계급에서의 합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를 쫙 다 더하면 전체의 값이, 그죠?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전체 총도수, 인원이 있겠죠, 그죠? 그거로 나누더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중앙값이죠, 그죠? 말 그대로 자료를 어떻게 배열을 다시 해야 되죠, 그죠? 작은 값부터 차례로 배열을 한 다음에 자료의 중앙에 위치한 값을 체크하면 중앙값이죠. 평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이 너무 크거나 하나의 값이 너무 작아 버리면, 그죠? 그 값을 대피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값이 치우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 중앙값을 사용했는데요. 자료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일 때는 중앙값이 딱 나오죠, 그죠? 배열했을 때 7이 중앙값으로 나오지만 짝수일 때는 가운데 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때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하더라.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과 좀 다르게 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제 어떤 빈도수,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죠? 그 특징은 이제 이게 채빈값이니까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옷의 치수, 그죠? 이거는 뭐 105 사이즈, 100 사이즈, 95 사이즈 이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그죠? 선호하는 값, 에너지 효율, 좋아하는 색, 뭐 이런 것들은 그 평균을 내기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선호하는가,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가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값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225, 352일 때는 채빈값은 2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5, 357일 때는 채빈값이 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산포도입니다.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고요. 흩어져가 있는, 그죠? 정도를 수학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T볼 시합에서 이제 그 10번 했을 때의 두 팀의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죠? 평균을 구해보면 A팀은 4점하고, 그죠? 마지막에 5점하고 쭉 다 더해서 얼마로? 1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평균이 5점 정도 나올 겁니다. B팀도 마찬가지죠, 그죠? 3점에서 마지막 7점까지 쭉 다 더해서 몇 개로 자료가 10개죠, 그죠? 10회. 여기도 아마 평균이 5점이 나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두 팀 다 5점 획득한다고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료의 어떤 그 평균의 그 신뢰도, 그죠? 얼마만큼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흩어져가 있는가, 이 평균 중심으로 얼마만큼 자료들이 모여 있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A팀은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B팀은 이렇게. 자, 초등 때 많이 했는데요. 막대 그래프의 개념인데요. 자, 가로축에는 이제 획득한 점수, 이게 이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계급이죠. 자료를 분리한 거고. 세로축에는 이제 획득한 뭡니까? 이거 몇 번 획득했는가? 이게 이제 도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류하는 거죠. 4점이 셋, 둘, 5점이 6, 6점이 둘, 이런 식으로. 그죠? B 학교도 마찬가지죠. 가로의 점수를, 그죠? 이게 계급이죠. 그죠? 그 다음 세로에는 몇 회 했던 것 같은 거, 도수. 3이 2, 4가 2, 5가 2, 6이 2, 7이 2, 모두 10회 똑같이 나오는데,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그죠? 어느 학교가 둘 다 평균은 5점이었죠. 그죠? 5점을 기준으로 좀 더 모여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를 그래프에서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A팀은 좀 더 평균을 기준으로 1점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점수를 획득했고요. B 학교는 5를 기준으로 분포가 조금 더 폭넓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아, A 학교가 좀 더 평균을 믿을 만하다. A 학교는 시험에 나가면 한 5점 정도는 뽑는구나. 근데 B 학교는 잘할 때는 7점 정도 뽑지만 못할 때는 한 3점밖에 뽑지 못하는 점수의 어떤 기복이 조금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이제 우리가 산포도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산포도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값으로 나타내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산포도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자료가 어느 정도 흩어져가 있는가, 그죠? 그거를 판단하는데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적인 어떤 값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죠? A팀, B팀 했을 때 흩어진 정도가 B팀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산포도가 B팀이 아마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A팀은 더 작을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아, A팀이 산포도가 좀 더 낮다. 즉, 산포도가 숫자가 낮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작다는 말은 덜 흩어져가 있다. 그래서 평균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편차입니다. 뭐냐? 차이라는 뜻이죠. 그죠? 뭐와 뭐의 차이냐? 어떤 값이 있겠죠. 그죠? 그거하고 평균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편차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료에서 평균을 빼보면, 그죠?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에서 멀어져 있는 값은 크게 날 거고, 평균에서 가까운 값은 차이가 작게 날 겁니다. 그래서 편차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그죠? 편차가 마이너스 난다는 말은 평균보다 작단 말이고, 그죠? 편차가 플러스 난다는 말은 그 값은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2, 2, 3, 4, 4 평균이 딱 3이라는 건 나오죠. 그죠? 평균이 3이구나. 2, 2, 3, 4, 4를 정리하면 5개의 자료죠. 그죠? 평균이 3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편차가 어떤 개념으로 나오느냐. 2, 2, 3, 4, 4 얘가 자료죠. 그죠? 그하고 평균하고의 차이니까 2는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또 2도 마이너스 6. 3은 편차가 없죠. 저기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4는 편차가 1, 4도 또 편차가 1. 이렇게 각각 평균하고의 차이를 구하는 게 편차다 이 말이죠.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평균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각각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편차가 이제 산포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값이 된다는 거. 아까 했던 우리 그 T볼 팀들의 그 편차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팀 다 평균이 뭐예요? 평균을 보통 M으로 써요. 그래서 mean, average라고도 하죠. 근데 A를 안 쓰고 보통 M을 쓰네요. 평균이 얼마였어요? 5죠, 그죠? 5니까 편차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6은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B팀은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7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편차가 쭉 구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요. 특징과. 잘 살펴보면요. 자, 구해보면 A팀, B팀의 편차를 쭉 구해보면 이제 평균하고의 차이니까 쭉 다 편차를 구해서 더해보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요. 평균하고 차이를 줬다 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고르게 맞춘 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보면 딱 맞게 맞춘 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항상 어떻게 합치면 0이 나와야지 평균이 제대로 구해진 겁니다. 그죠? B팀도 마찬가지예요. 쭉 합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편차의 특징 중요합니다. 편차는 합치면 0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을 똑바로 구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편차를 합치면 0이니까 A팀의 편차와 B팀의 편차를 평균을 내가지고 어느 팀이 편차가 많이 난다 작게 난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 합치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편차의 뭔가 평균을 내기가 곤란하더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합쳐갖고 0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모두 뭐야? 제곱을 해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들이 뭐예요? 플러스로 바뀌니까 걔네는 합치면 0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편차 제곱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편차를 제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산이라는 걸 배워요.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편차 제곱하는 이유는 0이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0이 안 되니까 자료들끼리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구조를 잘 보면 편차를 제곱을 한다. 왜? 0이 되니까. 그래갖고 쭉 합쳐서 자료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결국 편차 제곱한 것의 평균이 나오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뭘 한다? 분산이라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분산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평균을 일단 먼저 구하고요. 왜?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편차는 0이 되니까 뭘 한다? 제곱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의 합의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분산은 쉽게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산을 구했을 때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편차를 제곱하니까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럼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계산하는데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산의 어떤 수월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 부분의 계산을 할 때 편차를 다시 또 제곱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너무 크면 커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써요. 뭐 표준 분차 이래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편차의 표준화. 그죠? 어떻게? 분산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음이 아닌 놈. 그죠? 양인 거. 굳이 양이 음이 아닌 거로 한 거는 표준 편차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음이 아닌, 그죠? 0이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약속을 한다. 루트를 씌웠다 보면 되겠죠. 이유는 계산할 때 값을 낮추고, 그 다음에 통계의 어떤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약속이 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는 구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세요. 지금 집중해서 한번 이거는 정리하면 됩니다.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0이 되니까 편차를 제곱하고 그걸 합쳐갖고 평균을 내더라. 그게 분산이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그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뭐예요? 표준 편차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됐죠? 자, 직접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했던 2, 2, 3, 3, 4의 평균은 얼마였죠? 3이죠. 그죠? 일단 첫 번째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편차를 구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1이죠. 합쳐보면 0이 되죠. 그죠? 0이니까 못 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제곱을 하더라.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1을 제곱하면 얼마요? 1, 1, 0, 1, 1이죠. 그 제곱한 값을 합쳐가지고 뭘 한다? 평균을 내더라. 5가 5개니까 그죠? 평균을 내면 얼마요? 5분의 4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분산이 얼마였어요? 5분의 4였잖아요. 금마의 루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2니까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죠? 5분의 2루트 5. 이렇게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산수 문제입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면 대중교통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입니다. 그죠? 학생 5명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첫 번째 뭘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뭘 구해야 돼요? 편차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편차는 항상 0이 되니까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편차 제곱의 평균 합쳐갖고 평균을 구한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은 6, 5, 8, 2, 4를 합쳐갖고 자료는 5개죠. 그죠? 계산하면 10, 25죠. 평균은 5다. 보통 M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차 구해야 되겠죠.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을 빼요. 거꾸로 빼면 틀려요. 얼마? 1, 0,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합쳐보세요.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편차는. 그래야 평균이 제대로 구한 거예요. 합치면 0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겠죠. 1, 0, 9, 9, 1 한 다음에 어떻게? 합쳐서 평균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료는 항상 지금 5개니까 계산하면 20분의 5니까 얼마요? 분산은 4다. 그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이 얼마입니까? 제곱건이니까 얼마? 2로 이게 표준 편차다. 여기가 분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던 어떻게 하던 지금 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각각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정리해서 보내면 끝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